네, 안녕하십니까.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비즈니스 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차 수업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두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앞선 시간에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오늘부터는 드디어 이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란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비즈니스는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장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죠. 기존의 많은 업체들이 이 비즈니스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런 비즈니스를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대한 사용량도 늘어나고 특히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모바일에 많으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있는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업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어떤 과목이냐면 실제로 소비자한테 기업이 소비자에게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예요. 그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기업인으로서 소비자에게 어떤 것들을 팔아야 되고 어떻게 팔아야 되고 어떻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비즈니스 이해는 그런 과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의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될 때입니다. 기업의 담당자로서, 기업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내가 기업을 세울 사람으로서 내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알기 위해 이 비즈니스의 이해에 대해서 과목을 신청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예전에 비즈니스만은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바일 비즈니스, 여러 가지 확장된 이 비즈니스까지 된 개념이 실제로는 가장 시장에 앞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만 해도 어떠세요? 인터넷 쇼핑, 모바일 쇼핑 안 하시는 분 있나요?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 하다못해 할아버지, 할머님도 저는 인터넷 쇼핑을 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수업은 이 비즈니스의 이해를 했고 여러분들이 그 이해한 비즈니스에서 이제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잘 짜려면 어떻게 짜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짜야 되는데 사실 이 비즈니스도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을 세우는 기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요렇게 비즈니스를 짤 수 있겠구나. 반대로 말하면 소비자한테 이렇게 한번 팔아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장이고요.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렇게 팔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을 위한 많은 전략들이 필요하게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 전략들이 그냥 내 머릿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부터 알아야 그리고 어떤 걸 알고 다른 상황도 알고 경쟁 업체들도 이런 상황인 걸 알아야 내가 최적의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장의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제2장 이 비즈니스 전략 그리고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에서 세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전략 단계 그리고 그 전략을 토대로 모델을 짜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장에는 이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비즈니스 전략은 이런 게 있구나.
전략을 뭐라고 말하는구나. 그리고 이 비즈니스 전략에서 어떤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들은 이렇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그 전략을 기준으로 한 모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지금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배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나눌 수 있네. 그리고 모델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구성 요소들로 이런 게 있으니까 아, 내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면 이렇게 이런 요소들은 빠뜨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모델 종류도 이런 게 있고 아, 이런 사례들도 있구나. 아, 그럼 나도 한번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산업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M 비즈니스까지 따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에 대해서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 전략, 여기서의 전략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같이 잡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전략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전략 게임, 뭐 전략 행동, 전략 군사 전략, 전략 계획 이런 말들로 쓰는 이유가 이 스트래티지가 전략으로 쓰이는 게 사실 군사에서 가장 먼저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군사에서의 거의 목표는 뭐겠어요? 군사 전략의 가장 큰 목표는 뭐겠어요? 적을 뭐 물리치거나 아니면 어떤 적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전략이란 뜻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아까 군사 전략에서는 저 적을 쓰러뜨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 빠른 전략을 써야 된다. 아니면 인천 상륙 작전을 써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전체 목표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행동 계획 자체를 모두 다 전략으로 칭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업이 어떤 행동 계획을 가짐에 따라서 목표가 더 잘 수행될 수 있을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남북전쟁이라든지, 우리 북한하고 예전에 전쟁하던 시기에 보시면,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그 군사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역전을 깨할 수 있었듯이, 그러한 전력 하나가 우리 목표 수행에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이 매우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이야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와 행동 계획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이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손자병법이라는 곳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일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런데 원래는 백전불태예요. 왜냐하면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는 개념보다는 지지 않는다는 개념이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각선을 뒤로 하고 이렇게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전략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 이렇게 중요한데 실제로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의 뜻을 봐도 여러분들이 좀 더 전략의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앞에 나오는 지피지기라는 뜻도 있잖아요. 지피지기. 자, 지피는 외부적 환경 요인이에요. 외부적 환경 요인. 그래서 지금 날 둘러싸고 있는 뭐 국가적인 환경, 사회적 환경, 문화적인 환경, 그리고 그 경쟁자는 누군지 이런 것부터 먼저 봐야 된다는 게 외부적 환경을 확인해야 된다는 장면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뭐까지 봐야 된다? 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부적 요인도 봐야 된다. 왜? 내가 어떠한 강점을 가졌고 어떠한 약점을 가졌는지 파악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핵심 역량, 나만의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더 강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피와 지기만 봐도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현대에 와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손자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 때, 춘추 전국 시대 때 이런 생각을 해냈다는 거죠. 자, 이 말인 즉슨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가장 많이 들어본 전략이 뭘까요? 이런 지피지기. 외부적 환경을 파악하고 내부적 요인도 파악해서 우리가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는 분석.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다? 스왑 분석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1학년 과제 때도 많이 하게 되고요. 뭐 어떤 과제를 하든 스왑 분석을 놓치지 않고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실제로 나의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죠. 이게 현대 전략 경영에서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기업이 생길 수 있는 환경, 뭐 앞으로 다가올 환경, 우리 코로나라는 환경들이었죠. 이게 외부적 환경들이 우리가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야 이 기업은 성장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코로나 물러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업들과는 어떨까요? 차이가 작을까요? 클까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도 한 가지로 기업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부적 환경, 외부적 환경들을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게 될 겁니다. 1절에서는 우리가 이 비즈니스 전략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쟁 전략이란 걸 뭐라고 보는지, 그리고 경영 분석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비즈니스 경쟁 전략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이 비즈니스 전략, 이 전략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들어가게 될게요. 기업에서의 전략적 경영 활동이란 게 전략에 대한 정의와 동일합니다. 기업들은, 자, 기업들은 왜 기업을 운영할까요? 기업들은 왜 기업을 운영할까요? 단 한 가지예요. 수익. 수익이란 걸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업의 성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표현한다면 사업 성과,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성과가 났다라고 뉴스에서 나오죠? 회계상의 이익이 났다. 성과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출이 이만큼 났다, 이익이 이만큼 벌었다라는 것들에 비례해서 여러분들한테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업들은 이 성과, 수익을 잘 얻기 위해서는, 사업 성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경영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인 경영 활동은 현대 들어서 더 많이 강조되게 됐고,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경영 활동을 한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기업들이 어떠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뭐 매출 목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안정한 목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목표는 기업의 상황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거죠. 이런 정책을 쓴다. 이런 정책을 씁니다. 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노동인구 집약 정책을 씁니다. 노동인구 줄이는 정책을 쓰겠다라는 것들은 뭐 기업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활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립을 하고 그 수립된 정책들을 기획하는 거죠. 그리고 집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책들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행합니다. 기준을 잡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어진 자원들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자원이란 건 이 기업에서도 한정되어 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거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월 용돈, 아니면 여러분들 버는 돈, 아니면 여러분들 아르바이트에서 버는 돈이 무한정인가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고 그걸 최고로 전략적으로 배분해가지고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번 돈으로 가장 만족해서 쓸 수 있도록 쓰잖아요. 그게 기업일수록 더 심해지는 거죠. 내가 목표 세우고 그 목표 수립한 목표에 따라서 기획 및 집행을 하는 게 최대한 전략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왜? 나보다 기업들이 더 심하죠. 왜 그럴까요? 경쟁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경쟁 기업들은 있어요. 그래서 경쟁 기업보다 내가 더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이 전략적인 경영 활동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학창 시절 때 공부의 전략을 세웠을 거예요. 그 친구보다 엉덩이를 더 떼지 않는다. 쉬는 시간에 조금 더 쉬지 않고 공부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책으로 수립한 겁니다. 그리고 기획 및 집행을 하죠. 그리고 내 쉬는 시간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서 그 친구한테 이기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전략적 경영 활동이 더 강조되는 게 왜겠어요? 왜일까? 왜 이게 더 그럴까? 글로벌 경쟁 체제가 되면서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품을 사실 때 꼭 국내에만 살 수 있나요?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해외 제품도 살 수 있죠.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우리나라의 제품은 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발매되지 않는 한정판들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경쟁이란 게 너무 치열해지는 거예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 전략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한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들이 경쟁 기업과 좀 더 전략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경쟁 전략을 세우게 되고 그 경쟁 전략 속에서 나만의 경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한 나만의 핵심 역량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이라는 게 다른 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우리 기업만 잘할 수 있는 것, 좀 더 나은 것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지만 이 경쟁 전략이란 걸 수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핵심 역량을 모르고 일반적인 경쟁 전략을 써봤자 어떨까요? 그 기업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잘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예시로 들어보면 어떤 걸로 해볼까요? 나는 그래도 저 개인적인 경험에서의 운동 경험으로 한번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동신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운동을 매우 좋아해요. 저는 취미로 스쿼시를 치는데 이 스쿼시를 칠 때 분명히 저보다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저보다 기술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후발주자니까 그 사람들보다 뒤에 더 나아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기고 싶은 거예요. 게임하다 보면 이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쟁 전략을 내 핵심 역량을 먼저 파악했을 때는 나는 끈기가 뛰어나.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운동을 더 오랜 시간을 해야 되겠다. 게임을 한 판 해도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운동신경이 낮으니까 운동신경을 높일 수 있는 기본 근력들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그 기준에 달성하기 위해서 나만의 기준을 세웠죠. 스쿼트, 일주일 안에 2만 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켰고 결국에는 그 친구들을 이기게 된 적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기준보다 기업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전략적인 핵심 역량과 경영활동, 경쟁 전략들은 더 구체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어요. 아까 우리 예시로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 자사의 기업 환경부터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핵심 역량이 뭔지
우리 환경이 장점, 우리 환경이 가진 장점들, 그리고 우리 환경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혹시 핵심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뭔지, 인력인지, 시간인지, 여러 가지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외부 환경 분석이란 거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외부적으로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환경이다, 기업 환경이 이렇게 파악하면 끝났지만 이제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 비즈니스 환경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인해 초래된 비즈니스 변화, 환경 변화에 대해서 꼭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사 핵심 역량 분석은 특히 우리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 창출 능력과 관련이 없으면 생각보다 중요한 전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창출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술진들, 아니면 연구소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는 게 핵심 역량 분석이고요. 그 환경과 내부 핵심 역량이 분석이 완료되면 그때 자사에 맞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수립되게 되는 것이고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 전략 수립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되는 장면이 되는 거죠. 실제로 기업에 가셔도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는 분과 못하시는 분의 차이는 엄청날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비즈니스에서도 높은 역할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누가 시키는 일만 할 것인지, 내가 능동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발전을 이룰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전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략이라는 개념에서 이 비즈니스만 들어가게 되면은 이 비즈니스 기업이 처한 환경과 영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즈니스 기업이에요. 이 비즈니스 기업이 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 비즈니스 기업이 구조를 원래 가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이 비즈니스 기업이 되기 위해서 환경과 역량을 파악할 수도 있다. 까지도 추가해 주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 환경과 역량을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그거에 맞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화 만들어진 실행 지침을 이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자, 전략이란 것은 기본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거기다가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해야 된다는 실행 지침까지 나와 있어야 전략이라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파악하셔야 이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비즈니스 환경 분석에서 경쟁 환경을 분석하는, 그래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이 수립하는 전략이 경쟁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우리 기업에 둘러싼 주변 경쟁 환경을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주변 환경 분석인데, 이 주변 환경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산업군 내에서 뭐 의료 산업군 내에서, 컴퓨터 산업군 내에서 우리가 해당 산업군 내에서 어떻게 경쟁을 하고 있고, 고객 니즈나 선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뭐다? 마이클 포터의 워포스 분석이에요. 그래서 산업 내에서, 여러분들 산업군 내에서 우리가 어떤 경쟁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방법이 마이클 포터의 워포스입니다. 이게 뭐 분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계산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5가지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중요 부분을 우리 산업군 내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산업 내에서 경쟁 환경 분석은 끝나요. 좀 더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상황에서 있어서 충분히 마이클 포터 오퍼스 분석 정도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외부 환경 분석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볼게, 산업 내에서 경쟁 환경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마이클 포터의 오퍼스는 어떻게 확인하냐, 어떤 것을 확인하냐라는 것들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 환경 분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이클 포터 오퍼스 분석은 5가지 군을 확인해 봐요. 5가지 군이란 건 신규 진입자들의 위협, 그리고 대체 상품의 위협, 구매자들의 교섭력, 공급자들의 교섭력, 그리고 산업 내 기업 간의 경쟁 강도를 확인합니다. 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경쟁, 이 5개의 경쟁 요인을 파악해 보는 건데, 이 경쟁 요인을 파악하게 되면은 경쟁 환경에서 우리가 위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하나씩 어떤 것들을 분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포터의 오퍼스 분석의 첫 번째, 신규 진입자의 위협 부분입니다. 자, 신규 진입자가 이 산업군 내에서 경쟁 환경을 보니까 신규 진입자가 얼만큼 들어올 것인지, 이 지금 우리 산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경쟁 강도가 낮아요. 근데 이유는 되게 많이 볼 수 있어. 산업군 내에서. 그런 상황이 뭐가 있을까? 뭐 전기차. 지금 전기차도 많이 경쟁이 생겼죠. 뭐 조금 더 신사업, 뭐 로켓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달로 가는 그 테슬라가 많이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경쟁 강도는 낮아요. 근데 이윤 잠재력은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신규 진입자들한테 엄청 매력적으로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 기업이 지금 신규 진입자들이 위협이 될 부분인지, 아니면 신규 진입자들이 아직 이윤 잠재력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그거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왜냐하면 신규 진입자들이 이윤이 높은 상황에서의 상황이라면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인 뜻은 경쟁이 촉진될 거고, 더욱 극심해진 경쟁 상황에서는 가격, 홍보, 광고 비용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악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산업군 내에서 경쟁 환경에서 지금 우리는 얼만큼 신규 기업이 진입할 위협이 있는가부터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대체 상품의 위협이에요. 대체 상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제품을 쓰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체 상품은 되게 많잖아요. 뭐 샤프, 볼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제품들이 요즘은 너무 많단 말이죠. 하지만 신규 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대체 상품은 줄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없을 수 있죠. 새로운 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다 보니까 이 대체 상품의 위협도를 꼭 확인해서 이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와 경쟁하게 될 기업들을 보게 되고, 어떤 걸 확인하게 되냐면 대체 상품을 보게 되면 이 가격군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제품군 내에 들어간다면 비슷한 제품에서 가격대가 형성되어야지 경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대체 상품 위협을 파악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구매자의 교섭력이에요. 구매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이라는 건 이 제품이나 서비스,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기업에 있지 않고 제품을 살 때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매자 집단들이 협상력을 얼마나 갖는지죠. 그래서 협상력이 강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 이거 가격 너무 비싸다.
이 가격 너무 비싸니까 아니면 서비스 이거 좀 더 주세요. 이런 것들이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할 때 나타나는 역할이에요. 자, 기업 입장에서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더 들게 되는 거죠. 서비스면 서비스를 더 줘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기업이 준비해 놓은 것보다 더 주거나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면 가격이 더 깎아야 되면 결국에는 내 이익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기업의 이윤 창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 구매자의 교섭력이라는 것이. 특히 인터넷 시장이 되면 될수록 구매자의 교섭력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인터넷 모바일 시장,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이 커지면, 이 비즈니스 환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매자의 교섭력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정보를 획득하거나 거래 비용 낮추는 거는 여러분들 최저가 검색하시잖아요. 거기서부터 교섭력이 생긴 거예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윤 잠재력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꼭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공급자의 교섭력이란 부분.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공급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존하는 기업들이 하는 협상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 기업이한테 이 제품을 공급할 때 제품을 인상하거나 뭐 협상력을 더 강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공급자의 협상력들은 약화되고 있죠. 반대로 이 제품을 넣을 때 공급자들의 협상력은 약화되고 있죠. 소비자들이 원하면 넣지도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 로켓 그 쿠팡에서 로켓 프레쉬 같은 거 제품 같은 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기존에는 로켓 배송이나 로켓 프레쉬가 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많은 구매, 지속적인 구매,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가 나와야지만 그 로켓 프레쉬 군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예 그까지도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인터넷 비즈니스, 모바일 비즈니스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윤이라든지 산업 내에서 이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공급자들을 좀 더 유리하기 위해서는 그 인터넷 보편성이라든지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유들이죠. 그래서 인터넷 전략을 아니면 이 비즈니스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고 잘 쓰냐에 따라 이런 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의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비즈니스 전략 우리 교섭력이 높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비싸게 팔자. 대체 상품 확인도 안 해보고 이거 3만 원 정도 하면 되겠네 오프라인에서. 그럼 우리 3만 원에 팔자. 이런 전략들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산업 내 기업 경쟁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산업 내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격심하게 싸우는 거죠. 경쟁자 수는 몇 명인지, 제품의 특성은 어떤지, 그리고 얼만큼 대출할 수 있는 어떨 때 대출 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퍼스 분석으로 해서 경쟁 환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죠. 대체 상품을 통해서 가격도 알 수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경쟁 강도가 이 정도니 이 정도의 경쟁을 각오해야 된다. 이런 전략이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도 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퍼스 분석과 함께 외부 환경 분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산업 구조라든지 기본 환경 변수들 확인하는 거고 대부분 어떤 것부터 확인하면 인구 통계, 수요, 공급, 규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카카오톡 서비스가 가장 강한 예일 건데 원래 카카오톡 전에는 다 메시지 전송이 유료였단 말이에요. 카카오톡이 가장 먼저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무료 전송 서비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신기업 자체에서도 문자가
전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에 이 데이터 사용 중심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문자 건당 비용으로 처리를 했지만 이제는 데이터 비용으로 받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우리가 파악을 하지 못하면 뒤처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배우면 배울수록 지금 시대라는 게 컴퓨터, 인터넷 관련, 모바일 관련 기술들은 엄청나게 급속하게 발전돼요. 하지만 산업 환경은 아직까지 끝까지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과의 경쟁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미리 파악하시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강점이란 거죠. 근데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를 이번 장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기억해뒀다가 쓰시라고요. 과제에서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경제환경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산업 내 경제환경 분석과 외부 환경 분석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시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